토지 사례가 딱 나옵니다. 토지 예. 투자 전례 사례가 나오는데 현재 토지 시장은 거래가 부진한 편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투자 틈이나 투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호재 실현 시점에서 앞서 투자를 한다면 저가 매입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예. 무릎을 딱 쳤어요. 야, 역시 김종렬. 그러니까 토지 투자 네. 저한테 토지 투자가 뭡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호재가 실현되기 3, 4년 전에 3, 4년 전에. 예. 호재가 실현되기 3, 4년 전에 네. 호재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의 예. 땅이라고 저는 말하겠어요. 어. 호재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의 땅을 호재가 실현되기 3, 4년 전에 네네. 사는 거다. 어.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호재가 어떤 호재들이 있어요. 고속도로 호재도 제2가 고속도로도 있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번에 개통했습니다만 개통했습니다. 안성까지 개통했고 더 내려가면 세종까지 가는 것도 맞아요. 있죠. 예. 예. 그리고 그 주변 애들 보면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원삼의 하이닉스 반도체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가면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라인 들어오는 것도 하나 더 있죠. 그런 것들이 속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럼 그 지역을 3, 4년 뒤로 가면 호재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아, 그러면 원삼의 하이닉스 반도체는 1기 가동을 시작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세종까지 다 개통을 했을 것이고, 완전 개통. 고천부터 쫙 내려가는 거. 예. 그리고 안성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단지 들어온다고 한 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착공을 하거나 공장 가동을 하거나 이런 호재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맞춰서 사는 것 돈이 될까요? 돈이 되겠죠. 거기다가 제가 얼마 전에 뭐 모처에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갔는데 네. 2년 전보다 땅값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뭐 2년 전이다. 2년 전이면 호재가 실현되기 5년 전이었다고 해볼게요. 네, 그렇죠. 예. 지금은 호재가 실현되기 3년 전이에요. 예. 그럼 지금이 더 비싸야 되는데. 올라가면 당연히 정상이죠. 아, 그런데 뭐 5년 전도 그 호재가 착공했을 때고 3년 전인 지금도 공사 중인 상태인데 이게 토지 매수세가 너무 없어 버리는 거예요. 아, 수요가 빠지니까 예. 수요가 없으니까 뭐 우리 쉽게 생각을 하면 집도 안 팔리는데 누가 땅을 살라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예, 집도 안 팔리는데 누가 땅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땅이 호재가 실현기에 오면은 실수요자에서 수요가 있는데 3, 4년 전이면 투자 수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 오니까 거기다가 지금 건축비도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그러니까 물건이 다 돈이 되거나 또 악플 또 달릴까 분명히 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상가 하나냐 토지 하나냐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호재가 딱 뒷받침되고 상가는 상가대로 입지 분석이 딱 되는 자리. 그렇죠. 예, 딱 들어서는 자리 이런 데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3, 4년 뒤에 좋아질 토지를 골라낸다. 그러면 되죠. 그렇게 해야죠. 3, 4년 지나면 금리도 좀 제자리 돌아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기준금리가 내려가 1.5에서 2 사이 왔다 갔다 안 할까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죠? 2%까지만 와도 만세지 뭐.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토지 투자 유망 지역으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합니다. 신규역 근처에 개발 사업이 가능한 땅이 참 좋지요. 사업성 보장 지역은 용도 지역으로 적합한 토지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지만 교통 호재만 있고 정주 인구가 증가가 없는 지역은 위험합니다. 개발 사업 진척이 보장되지 않은 지역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재하고 위기 리스크 이런 같이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오더라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만 덜러덩 개통한다든지 철도만 그렇죠. 덜러덩 개통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정주인구 늘어나지 않는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지방은 되게 많지.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어느 낙후된 동네에 또는 시골 동네에 지하철 개통하면 이 역세권이 되어서 천지 개벽한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철도가 개통하면 땅값이 올라가는 건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서 올라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합덕에 새 아파트 분양한다 사겠어요? 합덕에 새 아파트가 2억 한 3억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건축비 수준에 33평짜리 아파트 지으면 한 5억 6억은 해야 분양 수지가 맞을 거예요. 한 6억 원 해야 토목하고 뭐 개발 분양금 내고 그러면 한 6억은 해야지 수지가 맞을 건데 맞아요. 그 합덕에 6억에 분양하면 안 가지. 100% 미분양입니다. 예, 뭐 천안 아산에도 그보다 싼 게 있는데. 그럼요. 예, 아니 뭐 저기 뭐야 평택으로 가던가. 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런 동네는 허벌판에 교통 호재만 실현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가 어렵죠. 또 어떤 분들이 그 고속도로 호재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 중에 고속도로 아시 예정지 앞에 걸 땅을
사가지고 네. 가격이 많이 오른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호재 아이씨 앞에 거를 사면 그럼 가격이 몇 배 오릅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 사도 됩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랬거든요. 그 사례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IC만 생기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IC가 생겨서 좋아지는 것들은 공장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럼 공장하기 좋은 땅을 산다. 그거는 맞아요. 물류도 가깝고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공장이 늘어나지 않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네. 제2외곽 고속도로 고모 IC라고 돼 있는데 스카이뷰 내려다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면 요 뒤가 산이잖아요. 서울이면은 포천. 예. 예, 요 오대 땅이 요쯤 될 겁니다. 이 정도로 표시할게요. 상가였고 계획관리 지역에 상가였는데 여기 IC가 개통하면 여기 땅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매매 나온 금액이 400만 원대였거든요, 평당. 그러면 400에 샀으면 나중에 팔 때는 700, 800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니까. 그렇죠. 예, 두 배 정도. 그 정도는 봐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쪽을 빨간색 동그라미 친 이쪽으로 정주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산업단지가 큰 게 들어온다든지, 그렇죠. 예, 뭐 택지지구 도시개발구역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야 요 땅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보면 네. 뒤가 산이잖아요. 확장이 불가능하네. 예. 이미 꽉 차 있고 딱 예. 대부 대지 부분들은 계획관리 요만큼인데 그 여기 공장이 더 많이 들어설 계획이 있냐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위로 가지 않으면 더 예. 확장이 안 되네. 그리고 요새는 또 산업단지 한두 개 들어온 거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이 산업단지가 이 죄다 자동화를 하고 맞아요. 그 근로자들이 안 늘어. 예, 거기다가 있는 근로자도 줄여.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맞아. 정주인구 늘어날 요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IC만 생기고. 그러네. 그러니까 예. 차라리 여기보다는 차라리 안쪽에 있는 뭐 계획 도로 공장하기 좋은 땅을 산다. 차라리 그게 더 낫죠. 여기는. 오히려. 예, 왜 요 쌀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데 자리 400 주고 살까요?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죠. 이거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일단은 IC가 생겨도 역세권이 돼도 뭔가 배후 수요지 정주 인구들 뭐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성장할 것 같지 않으면 확장될 것 같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아라. 예. 오히려 그렇게 확장이 좀 가능하거나 개발이 덜 된데 이런 데들을 사는 게 좋을 것이다. 그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가보면 우정읍 가보면 여기 조암 IC라고 있는데 알죠. 예, 그 주변은 공장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기아자동차 있는 예. 데는, 그리고 산업단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정주인구 늘어나나요? 늘어나죠. 나죠. 예. 그런데 앞에 계획관리 지역 좋습니까? 엄청 좋죠. 그런 데는. 예, 보면은 여기가 조암 IC인데 일대가 계획관리 천국이에요. 여기가. 그 다 계획관리하고 써 있네. 예. 여기가 지금 보면 요런 스카이브인데 예. 지금 보면은 공장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네. 예. 그 요런 데 앞에들 보면은 편의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요 미니스톱 있잖아요, 여기. 요 자리가 옛날에는 저 베이스탑은 되게 크다. 예, 옛날에는 요런 자리였습니다. 공실이었네. 차 하나도 안 다니는 때잖아요. 네, 그러네. 예. 2010년도를 봐도 차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다가 2013년 되니까 차가 좀 있죠. 요때 도로 개통, IC 개통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지역에 정주인구 꾸준히 늘었잖아요. 이 편의점 매출이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일? 예. 그럼 또 서울서도 나오기 힘든 매출. 300만 원이면은 상위 한 2%, 3%쯤 되는 매출. 서울보다도 많은 건데 그럼. 좀 되죠. 이 조합에서 여기 땅 얼마였겠어요? 여기 처음에 100만 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겠네. 예. 지금 한 500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주인구가 늘어나는 동네에 IC 앞을 산다. 요래 좀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공식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공식을 뭐 IC 개통하면 오른다. 예. 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발표 때 오르고 착공 때 오르고 개통 때 오르고 에라이 손가락 하나씩 세우고 투자가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게요. 야,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도 설명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재개발 재건축도 시간이 걸리고 역세권 개발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현 시장 상황을 기회로 전환하려는 투자자들한테 공부를 해야 된다. 2027년 8년도 시장을 내다보고 사는 거죠. 그때 호재 실현기에 드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에 아파트도 안 사는데 땅을 사라고 말이 되냐? 거꾸로 말하면 땅은 더 안 팔린다. 정말 땅 안 팔리고 경매 물건은 사상 최대치예요 지금. 거의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년 만에 찾아온 투자 기회다 이래 보거든요. 그 정도예요 지금 올해가? 예, 아니 저는 진짜 신도시 입주 호재가 있는 자연 녹지 지역인데 땅값이 떨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예.
착공 때보다 네. 아파트가 반쪽 올라가 있는데 지금이 더 싸다니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 진짜 이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런 호재들이 실현기에 접어들고 금리까지 좀 제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2027년 그렇죠. 8년이면.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도 오래 했지만 그렇죠. 개인 투자도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하락기를 얼마나 또 두 번째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2010년부터 2013년 그 사이에 13년보다 2010년, 11년 그때 저는 토지 경매로 상가로 되게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잘 다니던 GS 리테일이라는 회사를 2011년도에 그만뒀어요. 2010년도에 업무 성적 좋아서 우수 사원상을 받았어. 네. 2011년 1월 달에 우수 사원상 받고 3월 달에 우수 사원 연수 갔어. 네. 그리고 그 해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상무님이 제 수원 사무소까지 와가지고 아니 왜 그만두냐. 진급이랑 뭐랑 다 확정됐는데 왜 그만두냐. 2010년도에 투자한 게 잘 돼가지고 굳이 뭐 회사 예, 그랬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가 토지를 경매로 하기가 너무 좋을 때였거든요. 오히려 이제 2015년 넘어가면서부터는 금리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경매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쉽게 땅을 경매로 사기가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야, 그럼 금리가 높을 때가 토지 투자하기도 경매로는 예. 괜찮으실 수도 있네. 매물이 나오니까. 예, 사실 지금 신도시도 토지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그렇죠. 신도시가 지금 진행 중인 게 15개가 넘어요. 수도권에. 3기 신도시면 지금 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2기 신도시도 진행 중이고. 근데 한 2, 3년 뒤면 보상금 나올 땅인데 그런 것들이 또 경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당연히 그 보상이 훨씬 많은 거지. 예, 그러니까 약세가보다. 조금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신도시 하겠습니다라고 광명시흥으로 이야기하자면 2021년도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분위기 좋았죠. 네. 그 무렵에 보금자리 때. 그때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나오는 물건들은 뭐 감정평가금이 비싼데 그러다가 걔가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을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일반 매매 나오면 일반 매매 나온 것도 급하니까 싸게 나오거든요. 그게 2023년도에 경매 감정 평가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경매 감정가가 싸요. 근데 싼데 경매를 하면 또 더 싸게 낙찰 받잖아요. 한 70% 이렇게. 그런데 그 2023년도에 감정한 것에 대비해서 요 정도의 낙찰 받았는데 보상대금 요것만 요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개 감정한 농지를 내가 뭐 70%좀 더 한 11억에 낙찰을 받는다. 그럼 15억에 감정한 이 농지가 20억 초반대 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억에 낙찰 받는데 한 8억 가까이 대출 받으면 내도 한 3억 들어갔겠네요. 예, 3억 넣고 한 7, 8억 이상은 남을 것 같은데요. 한 3년 보유하면 이런 이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매로. 그러니까 누구랑 뭐 소송해서 싸울 일도 없고 그냥 낙찰만 받으면 끝나는 네. 그런 거잖아. 그냥. 그 농지니까 농사 지어야 안 되니까 일단은 농지증을 받아놔요. 그렇죠. 그리고 한 1년 지나면은 거기가 그 신도시 지형도면 고시를 한단 말이에요. 참고로 이번에 광명 신도시는 이번에 지형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그럼 농사 안 지으면 농지법 걸려서 문제 안 생깁니까? 아니.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 농지법상에 농지가 안 돼요. 그럼 시흥시 농업정책과 공무원이 야 자식아 왜 농사 안 지어 찾아오냐? 안 온다니까. 농지법상에 농지가 아닌 거예요. 예. 뭐 지정이 되면은 예.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잖아요. 예. 근데 경공부에 상관없지. 그것도 상관없죠. 상관없지. 예. 예. 그거 본래 용도를 하나도 안 해도.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 없는 것들도 할 만한 게 지금 많이 나온 시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열심히 뭔가 개발을 행위를 하고 호재를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예. 다행히 시기도 지금 적극적으로 토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하는 것들 3, 4년을 대비하고 진짜로 돈 급한 사람들이 상가를 팔겠어요? 집을 팔겠어요? 땅이 있다면 땅을 팔죠. 땅부터 팔겠죠. 근데 매수자는 툭 줄어져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이 땅 투자하기가 엄청 편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